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오늘은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끼워 맞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건, 끼워 맞춤이 대체 뭐냐, 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게 용어 자체에서 이게 뭐다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죠. 저희가 이제 KS 규격 요소 중에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공차. 그래서, 일반 공차도 있고, 이제 뭐 중심거리 허용차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일반 공차도 이제 뭐 가공에 대한 일반 공차가 있었고, 뭐 주물에 대한 일반 공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주강에 대한 일반 공차도 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다 공차들이 있는데, 끼워 맞춤 공차는 또 왜 필요하냐, 뭐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끼워 맞춤 공차라는 용어 자체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끼워지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 끼워질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끼워 맞춤 공차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가 축하고 구멍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 구멍에 저 원형 축이 껴지는 게 이제 끼워 맞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게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홈의 형태로 나 있으면 저기는 끼워 맞춤이 아닌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끼워지는 형태의 대표적인 게 구멍과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지금 여기 나인 것처럼 홈의 형태로 나서 이렇게 껴지는 것도 마찬가지 끼워 맞춤 공차예요. 이 끼워 맞춤 공차가 이제 별도로 분류가 돼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거리 공차 같은 경우는 그 거리가 좀 뭐 모자란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오버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제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문제 풀 때 이제 그 거리값에 대한 공차를 이제 일반 공차를 통해서 제어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띄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 즉, 모자라면 안 되는, 이 거리가 모자라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플러스로만 제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게 너무 길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설계된 치수보다 길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로만 공차를 제어해주고, 근데 이 마이너스로 가는 값이 뭐, 얼마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요 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깊이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 정도 깊이가 이제 껴지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 깊이에 대한 요 길이값, 요 거리값은 끼워 맞춤 공차가 아닙니다. 저건 끼워 맞춤 공차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리 공차이기 때문에, 일반 공차.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여기 껴지려면은 요 홈 나 있는 것보다 더 길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공차로 제어가 될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뭐 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요 홈이 나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파져 있는 부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 홈은 좀 더 깊게 날 수 있도록 플러스 뭐 0.1에서 그냥 0에서 0.1 사이 요렇게 제어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적인 부분은 그냥 단순한 형태로 이제 공차가 제어가 되면 되는데, 뭔가 껴지는 부분에는 그 기구적인 특성이라든가 동작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공차의 그 범위가 좀 디테일하게 조정이 돼줘야 돼요. 뭐 이렇게 껴지긴 껴지는데 껴서 이제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끼기 쉽냐, 아니면 끼기 어렵냐, 그리고 한번 끼면 빠지지 않느냐, 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냐,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 다양한 값의 이제 공차들이 정의가 되고, 이제 원래 초창기에는 아마도 이제 이거 설계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닿는 면적하고 거기에 부과가 되는 마찰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일이 계산해서 공차값들을 선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설계할 때마다 저런 껴지는 부분이 나오면은 설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식을 정립을 하고, 이제 공차의 범위들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어떤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차값도 일일이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비율적인 부분으로 줄 수 있는 이제 이거를 공차 클래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공차 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정의 기호,
기호의 형태, 그러니까 코드의 형태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붙여줄 수 있게 그때그때 계산하지 않고, 그럼 나중에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 그 코드를 보고 찾으면 이제 공차 값을 알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KS 규격을 볼게요. 자, KS 규격을 보면은 이제 끼워 맞춤에 대한 얘기는 KSB 0401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KS 규격을 열람해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그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저 PDF 자료를 만드느라 제가 어제 하루 꼬박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꼬박 썼어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오늘 낮 내내 만들었습니다. 원래 끼워 맞춤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많이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꼬박 걸려서 만든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KS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추려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껴지는 상태를 이제 구멍하고 이제 축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꼭 구멍을 구멍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구멍 또는 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껴지는 애를 축 또는 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에 이제 있는 게 실제 설계된 설계 치수예요. 설계 치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이 치수를 딱 못 맞추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차 값을 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 치수보다 약간 공차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차가 작용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만큼의 영역. 그래서 실제 제품을 요 영역 사이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영역 사이를 치수 공차다라고 하는데, 이 이제 공차 값으로 지정된 요 영역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차역. 이제 공차 값을 이제 차지하는 저 두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차를 허용을 해주고 그냥 두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시작하는 위치, 지금 보면 설계하는 데하고 딱 맞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살짝 올라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차역이 존재하는 공차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차역에 치수 공차, 요 두께를 결정해주는 공차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끼워 맞춤 공차를 얘기할 때는 이 공차 위치와 공차 값의 조합으로 보는데, 이 조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코드를 정식적으로 이제 공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신 게, 처음에 앞에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나옵니다. H.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나와요. 7.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제 요 알파벳이 공차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공차 값이 시작하는데 기준 설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시작을 하느냐. 기준 설계 값으로부터. 그거를 이제 공차 위치, 그거를 이제 이 알파벳이 규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요 7이 이게 공차역에 이제 요 치수 공차, 요 두께를 결정을 해주는 공차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등급이라고도 해요. 등급.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7이면 7등급이다. 만약 여기 6이 써 있으면 6등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대문자를 썼는데 대문자뿐만 아니라 소문자도 보셨을 거예요. H, 뭐 6 이런 식으로. 이게 대문자는 뭐냐? 대문자는 구멍에다가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할 땐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축에다가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을 할 때는 소문자를 사용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이 규정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끼워 맞춤이 나오는 건 구멍과 축 또는 이제 홈과 돌기 두 가지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멍 쪽 또는 홈 쪽에는 대문자로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축 또는 돌기에는 소문자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알파벳의 대문자든 소문자만 봐도 이게 축에 대한 공차다, 홈에 대한 공차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재도 기능사 같은 시험 볼 때 이제 끼워 맞춤 공차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좀 어설프게보다 이제 공부가 좀 학습이 좀 덜 된 거죠. 학습이 덜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구멍에 끼워 맞춘 공차에다가 소문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축에 끼워 맞춘 공차에다가 대문자를 쓴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써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공차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명칭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기준 치수로부터 이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래 치수 허용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 치수 허용차를 여기 이제 전체 공차값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작은 치수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이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공차값을 아래 치수 허용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값의 가장 큰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위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상의 기준 치수부터 얼마만큼 더 올라갔냐, 뭐 아니면 얼마만큼 더 내려갔냐 그걸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볼 때 전체 공차값을 볼 때는 이렇게 편측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축이라든가 그런데 적용을 할 때는 중심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요 값을 전부 다 2분의 1에서 편측으로 양쪽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마 이제 케이스 규격 보면 다 이렇게 편측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공차 값을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편측으로 보는 거고 실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다가 저렇게 별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요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이 공차를 아까 공차 클래스를 정해주는 코드가 있는데 이제 그 영문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등급 값 숫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차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IT 공차라는 게 나옵니다. IT 공차는 이제 앞에 I는 이제 인터내셔널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T는 톨러런스가 이제 영어로 공차죠. 인터내셔널은 이제 이걸 직역을 하면 이제 뭐 국제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표준 공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표준 공차다, IT 공차라는 건 이제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IT 공차가 이 끼워 맞춤이 나오면서 나옵니다. 실제 끼워 맞춤에서는 이제 다양한 범위의 이제 공차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구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여백이 어떻게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코드로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선 코드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빡빡한 구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헐렁한 구멍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를 잡냐면 요 치수 공차의 범위를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걸 나눈 게 이제 등급인데 그게 그 치수 공차의 요 범위를 나눠주는 등급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공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한 PDF의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IT 공차 표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IT 공차, 기본 공차 수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올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때도 이제 이거는 시험 때 제공되는 이제 케이스 교육표에도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내용이 좀 많죠. 일반적으로 이제 IT 공차라고 하면 이제 등급을 나눠놔요. 그래서 IT 공차 등급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고 잘못했네요. 1등급에서 이제 18등급까지 총 18개의 등급이 나옵니다. 실제 KS 규격을 보면은 요 앞에 게 이 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요 앞에 게 없을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을 거예요. 없고 그냥 요 18개만 보여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 01이랑 0은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그 케이스 규격의 비고 쪽에 가면 나와요. 비고 쪽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아마 이게 어디까지 보이느냐? 이제 이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보이나요?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만. 요 뒤는 안 보여주나?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되는 정밀도에 따라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8등급 그리고 이제 9등급 사이에 제가 일부러 이제 굵은 선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5등급에서 8등급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밀한 공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정밀하게 끼워 맞춤을 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5등급에서 이제 8등급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공차에서 일반 공차에 가까운 이제 부분이 여기 일반 공차 범주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 그래서 9등급에서 이제 18등급까지 이 정도는 그냥 좀 러프하게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좀 이제 널널하게 잡다든가 아니면 좀 과하게 잡는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일반 공차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급에서 4급까지는 이제 정밀 공차를 넘어선 초정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정밀 공차보다 더 정밀한 공차는 뭐 할 때 쓰느냐? 이제 게이지류, 특정 게이지 뭐 그런 쪽.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1급부터 4급까지의 IT 공차를 쓰게 되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 정밀한 수준인데 이제 가공 자체가 되게 요 조건을 맞춰서 가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공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값 써 있는데 선생님 뭐 2mm인데 이거 2mm가 아니라 얘 단위가 여기 보면은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뒤만 여기 12등급부터가 밀리미터로 표시됐어요. 여기는 수치가 이제 미크론으로 표현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밀리미터로 표현되고 얘는 미크론이에요. 즉 그러니까 여기 2가 그냥 2가 아니라 0.002 그렇게 되겠죠. 100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거고 그 1000분의 그러니까 1mm를 1000으로 나눈 거를 얘는 또 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밀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언제 쓰냐면 국가표준.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그래서 표준 시편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01 아니면 0. 뭐 이런 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비고 쪽에 나오거든요. 비고 쪽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차 등급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네가 원하는 공차의 레인지를 등급을 이제 선택을 해라. 그러면 이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거 여기서 내가 몇 급을 쓸 거야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아까 봤던 시스 공차의 두께가 결정이 납니다. 요 두께. 내가 허용해주는 공차 범위의 두께가 결정이 나요. 저 등급을 결정을 하면. 근데 이제 이 두께를 어디다 적용을 할 거냐. 어느 위치에다. 기준 치수에서 어느 위치에다 적용을 할 거냐. 그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정의해주는 게 뭐다? 알파벳. 뭐 앞에 H7이다 그러면 요 앞에 H. 이게 그 위치를 정의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공차역의 위치. 이렇게 하고 기준 치수. 이제 여기 기준 치수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내가 설계상에 정해놓은 치수가 여기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샘플을 했는데 요 두께가 얇은 거는 구멍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건 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A. 앞에 알파벳이 A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 구멍이에요. 구멍. 그리고 똑같이 이제 소문자 A가 들었죠. 이게 뭐냐? 축이다. 그럼 이제 A끼리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구멍의 설계 치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구멍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해서 구멍이 여기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가 축. 이렇게 되는 건데 설계는 이제 여기 딱 맞춰가지고 축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멍도 이렇게 설계했는데 내가 A를 선정을 하면 내가 설계한 구멍보다 훨씬 더 큰 구멍으로 큰 구멍인 상태에서 공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래 설계는 여기인데 설계 치수는 여기인데 거기서 이만큼 더 직경을 크게 해가지고 요 위쪽으로 공차 내가 선정한 뭐 7등급이면 7등급의 공차의 두께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H입니다. 그러면 H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내가 설계한 요 기준 치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차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구멍 같은 경우는 H7을 주잖아요. 그러면 설계 치수에 7 등급의 공차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 구멍도 이제 설계 치수의 축에 H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H6 그렇죠. H6 그러면은 설계 치수를 정치수 해서 거기에다가 6등급의 공차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차를 줄 때는 구멍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H가 0이라 그랬잖아요. 0. 이면 7 등급을 주면 일정 두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두께가 어디로 가느냐? 구멍이 커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플러스 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축이 이제 작아져야지 끼기가 쉬워지니까 공차를 어디로 주냐면 이제 0보다 작아지는 쪽으로 공차를 줘요. 그래서 이제 축 같은 경우는 H6다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알파벳들이 정해주는 건데 이제 알파벳이 H를 기준으로 H가 제로다. 거기서 알파벳이 작아지면 구멍은 어떻게 된다? 구멍의 직경이 커진다. 직경이 커진다. 커지고 축 같은 경우는 축의 직경이 작아진다. A로 갈수록 H에서. 그리고 이제 H에서 이제 알파벳 순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 같은 경우는 내가 설계한 치수보다 구멍이 작아져요. 네. H가 제로니까. 오히려 작아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구멍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설계한 게 내가 원래 설계할 때 이런 구멍으로 설계를 했는데 ZC까지 오면은 이런 구멍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점점 직경이 작아져 버려. 그래서 요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A, B, C, D 해가지고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젬새와 틈새를 이제 제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런 이제 코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젬새와 틈새를 제어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젬새는 뭐고 틈새는 뭐냐? 이걸 아셔야겠죠. 일단 이제 틈새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틈새는 이제 얘가 축이에요. 얘가 축이고 그다음에 얘가 구멍입니다. 그럼 이제 구멍을 이제 공차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축은 공차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 요 하단을 딱 맞춘 상태에서. 그러면 뭐예요? 축이 작죠? 구멍보다. 당연히 작죠? 작으면 이제 뭐가 발생해요? 틈. 이제 이걸 유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틈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틈새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을 보면은 얘가 축이에요. 축인데 지금 그림상으로 딱 봐도 구멍은 요만한데 축이 더 커요. 이 상황을 젬새라고 합니다. 구멍보다 축이 더 크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구멍에다 낄 건데 축을 왜 더 크게 만들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수에 딱 맞춰도 조립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러냐. 근데 이건 이제 사용의 이제 목적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조립을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틈새를 유지를 해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구멍보다 축이 작아야지 넣을 수 있지. 구멍보다 축이 크면 못 넣는 거거든요. 넣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조립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틈새의 형태로 그렇게 조립이 되는데 이제 공차 영역을 보면은 이제 이 공차에서 이제 축이 가공이 되면 만약에 이 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되는 거니까 이 공차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가장 큰 상태로 축이 가공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구멍도 여기서 가장 큰 상태로 이렇게 구멍이 가장 작은 상태로 가공이 됐다. 공차 범위 내에서. 그래도 틈새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공을 해봤더니 축은 이제 공차에서 가장 작은 축의 직경이 가장 작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구멍은 구멍의 직경이 가장 커지는 상태로 가공을 했는데 이때도 틈새가 발생을 한다. 즉 공차 범위 내에서 축을 어떻게 가공을 하든 그 다음에 구멍을 어떻게 가공하든
항상 틈새가 발생을 하게 이제 되는 공차의 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헐거움 끼워 맞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차 범위 내에서 축과 구멍을 어떻게 가공을 하든 항상 틈새가 나요. 아, 이런 것들을 헐거움 끼워 맞춤이다. 당연히 헐겁겠죠. 네, 축이 작으니까. 끼워 맞춤이다. 그래서 이런 헐거움 끼워 맞춤은 조립을 좀 편하게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 조건으로 공차를 맞추게 되면 단점이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면 유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격이 발생한다는 건 내가 만약에 저 구멍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정밀하게 맞춰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까딱까딱 놀기 때문에 센터를 정확하게 못 맞춰요. 이제 그런 단점이 조립이 쉬워지는 대신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볼트 같은 걸로 이제 부품을 조여주지 않는 이상, 별도의 이제 체결도구를 이용해서 부품을 조여주지 않는 이상, 이제 내가 구멍 있는 거에서 얘를 기울여가지고 구멍에서 썩 빠질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들어주면은 그냥 싹 하고 구멍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헐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될 만한 이 억지, 어떻게 구멍보다 저 축을 더 굵게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냐는데, 이게 공차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요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게 뭐 1mm, 2mm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1000분의 몇 아니면 100분의 몇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큰 거예요. 솔직히 육안으로는 잘 티가 안 나게. 근데 이제 저렇게 일부러 축을 더 굵게 만드는 경우는 뭐냐면 얘를 끼고 나서 이 축이 두 번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얘는 조립의 개념이에요. 조립해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구멍에 이제 이 큰 축이 들어가려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찌그러지든 축이 찌그러지든 둘 중 하나는 찌그러져야 돼요. 찌그러지면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파괴가 되면서 이제 파손이 되면서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금속이라 그래도 얘도 이제 소성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금속 자체에 아예 탄성 같은, 그러니까 약간 찌그러졌다가 복원되는 그런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철자 같은 것도 휘어보면 그냥 긴 철자를 휘어보면 살짝 휘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딱 돌아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어요, 금속도. 그러니까 그 탄성 범위 내에서 재료가 갖고 있는 탄성 범위 내에서 찌그러진 상태로 들어갔다가 안쪽에서 이제 자기 위치, 자기 원래 직경으로 돌아가려는 힘으로 벽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측벽에 이제 마찰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제 이 물체를 두 번 다시는 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이제 한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무 때 많이 겪었던 건데 좀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이런 거에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언제 쓰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 뭘 한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이제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헤드입니다. 안쪽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료를 넣어주려면 흡기 밸브, 그 다음에 안에서 연소된 가스가 나가려면 배기 밸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린더 헤드 쪽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밸브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4개 정도 있죠. 그래서 2개는 세트로 흡기, 세트는 이제 연료 공급, 그 다음에 흡기고, 그 다음에 2개는 세트로 배기. 안에 이제 연소가스 배출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요새는 이제 자동차 엔진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엔진 재질 자체, 그러니까 요 실린더 헤드 같은 경우, 이런 재질 같은 경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면은 이제 무게는 가벼워지는 대신 뭐예요? 재질이 좀 단단하지 못하죠. 안에서 이제 연소되는 이제 폭발의 그 힘은 견디는데, 이 밸브 쪽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면을 쳐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단면까지 칠게요. 단면을 쳐서 이제 딱 보면은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밸브가 이제 연료를 공급을 하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쭉 내려가서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서 이쪽으로 이제 연료가 쑥 하고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연료 들어오고 나면 이제 다시 땅 닫아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땅 닫아요. 닫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치죠. 예. 이거 이제 이 밸브고 이제 여기 이제 밸브가 안착되는 걸 이제 밸브가 앉는다고 해서 밸브 시트라고 해요. 시트. 그러니까 밸브 시트 면이 밸브가 안착되는 면이 충격을 먹어요. 그러니까 폭발 행정은 이제 알루미늄이 버티겠는데 얘가 뜨거운 폭발 행정에서 충격까지 가하니까 이렇게 땅 때려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재질이 알루미늄이면 버티지를 못해. 금방 파손이 돼. 그럼 엔진이 금방 망가지게 되고 그럼 자동차는 뭐 한 1년 썼다가 그냥 엔진 드러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밸브가 움직이면서 땅 치는 이 부분은 강해야 돼. 그리고 이 부분만 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밸브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밸브를 잡아주고 있는 쪽이 마찰이 일어나. 근데 이 밸브는 안쪽에 있는 그 열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해주는 전달체이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비벼. 마찰만으로도 뜨거워 죽겠는데 안에 폭발 열까지 받아가지고 더 열을 받은 애가 계속 이렇게 비벼대요.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비벼대요. 그러면은 얘를 잡아주고 있는 이 부분도 알루미늄이면 못 버텨. 갈려나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엔진 자체를 통째로 알루미늄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엔 강성이 필요하니 강한 스틸, 합금 뭐 그런 것들로 된 지금 여기처럼 링을 밸브 시트, 밸브가 앉는 부분만 링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요 밸브를 잡아주는 요걸 이제 밸브 가이드라고 하는데 가이드도 별도의 이제 금속재, 단단한 금속재, 힘을 버텨줄 수 있는 마찰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진 자체에서 이런 시트, 조그만 링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볼트로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볼트로 체결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죬세예요. 얘를 좀 굵게, 이 안에 뚫려있는 구멍보다 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가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작업 공정에서 이제 실린더 헤드를 만들 때 이게 없어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이렇게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밸브 시트를 낄 수 있는 홈이 아니라 이제 구멍이겠죠. 구멍. 그리고 밸브 가이드를 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얘네들을 끼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조립하기 쉬우려고 헐거움으로 껴놨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밸브가 딱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자유 낙하해가지고 빠져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뭘로 볼트로 체결을 못하니까 뭐 순간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근데 안쪽에 열이 나잖아. 순간접착제 녹아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얘의 직경보다 큰 상태로 조립을 합니다. 강제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조립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열간 또는 냉간을 썼습니다. 열간이라는 건 뭐냐? 열간이라는 건 요 겉에 있는 실린더 헤드에다가 열을 가해요. 뜨거운 열을 가하면 우리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재질들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면 이 구멍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얘가 뜨거운 순간에 얘를 낍니다. 얘를 이렇게 껴요. 얘 구멍이 확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식혀요. 그걸 이제 열간 압입이라고 하고요. 냉간은 뭐냐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무지무지하게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차갑게 만들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이 일어나죠. 그러면 얘의 직경이 작아져, 순간적으로. 얘가 이제 다시 자기 원래 온도를 찾기 전에 차가운 상태에서 재빨리 다시 압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자기 온도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원래 직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벽을 꽉 밀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고 요새는 이제 냉간하고 열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냉간하고 열간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상온 압입을 해요. 상온 압입은 어떻게 하냐면 강제적으로 이제 뭐 1톤, 2톤짜리 이제 강한 프레스로 천천히 꾹 하고 눌러요. 눌러가지고 그냥 우그러뜨려 가면서 그냥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그러지면서 끼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자기 이제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꽉 낀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체결 조건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억지 끼워 맞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워 맞추는 상황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 헐거움 끼워 맞춤을 할 때도 이 헐거움의 정도가 그 설계의 목적에 따라 다 달라요. 많이 헐거운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좀 덜 헐거운 게 필요할 때가 있고 들어가서 헐겁게 조립은 좀 쉽게 해야 돼서 헐거워야 되는데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 좀 빡빡하게 있어야 된다. 뭐 그럴 때가 있고 그 상황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헐거움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차의 위치와 공차의 등급의 조합을 통해서 축과 구멍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끼워 맞춤 공차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끼워 맞춤 공차를 하면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 두 가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중간 끼워 맞춤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과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들 이해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얘는 뭐가 돼도 그냥 다 틈새가 항상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도 항상 젬새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중간 끼워 맞춤은 뭐냐? 중간 끼워 맞춤은 공차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축의 공차 범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구멍의 공차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공이 된 게 여기는 이제 뭐냐면 공차 범위 내에서 직경이 가장 작게 최소형 치수로 가공이 됐어. 그리고 구멍 같은 경우는 공차 범위 내에서 구멍이 가장 커지게 최대 허용 치수로 가공이 됐어.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틈새가 발생을 해요. 근데 옆에는 같은 공차 범위를 갖고 있어요. 같은 공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얘는 축이 최대 허용 치수로 가공됐어. 그리고 구멍은 최소 허용 치수로 가공됐어.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젬새가 발생을 합니다. 즉 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틈새가 될 수도 있고 젬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 이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헐거움 끼워 맞추면 이제 뭐가 문제다? 정밀도가 문제다. 유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센터링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리고 헐거움 끼워 맞춤은 많이 헐겁기 때문에 그냥 얘를 그냥 구멍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주면 위치적으로 그냥 스르릉 하고 이제 자유 낙하하면서 빠져요. 고정성이 안 좋아. 반면에 억지 끼워 맞춤은 한 번 끼면 빼질 못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중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젬새가 발생하면 못 빼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는 되겠는데 얘가 갖고 있는 젬새량보다 얘가 갖고 있는 젬새량이 되게 작아요. 네, 되게 작아요. 작게 돼요. 작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젬새량이 작기 때문에 빼기 힘들긴 하지만 얘보다는 빼기 쉬워요. 그리고 조립할 때도 얘보다는 적은 힘으로 조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 끼워 같은 경우는 1톤짜리 그냥 프레스로 쫙 그냥 꾹 눌러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중간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젬새가 발생을 해도 고무망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퉁퉁퉁퉁퉁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약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거고 얘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헐거움이 되면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빠질 수 있기는 한데 얘는 틈새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찰이 있기 때문에 누가 힘으로 탕 치기 전에 좀 버티기 힘든 힘으로 땅 때려버리기 전에는 자유낙하로 빠지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헐거움에 비해서는 고정성은 좋고 그 다음에 헐거움에 비해서 뭐가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고 억지에 비해서는 고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얘는 분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게 중간 끼워 맞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 끼워 맞춘 경우는 위치를 고정해주는 핀을 낀다든가 그런 이제 정밀한 위치를 잡기 위한 그런 수전 분해 조립은 가능한데 정밀한 위치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순간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 끼워 맞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교육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헐거움 끼워 맞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이 표가 나오는데 이 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상용하는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인데 이게 왜 있냐라고 하는데 요 상용하는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상용하는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헐거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조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공차 클래스를 가지고 조합해서 내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산업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합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지금 현실에서 존재하는 상용 작업군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걸로 커버가 되니 여기서 편하게 찾아서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상용하는 이제 구멍 끼워 맞춤 뭐 이런 표다라는 건데, 이제 상용하는 이제 축과 구멍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제 도면을 그리고 있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축 설계를 하고 있어. 축 설계를 하면 뭐를 보는 거냐면, 축 설계할 때는 상용하는 구멍 기준의 끼워 맞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축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나 그러면 여기에 껴주는 구멍을 H6로 할 거니까, 그럼 난 지금에 있는 축은 여기 있는 것 중에, 나 지금 헐거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H6에 있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써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골라 쓰는 거예요. 근데 골라 쓰는데도 이때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H6를 내가 선정을 했다. 구멍이 H6 기준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을 할 건데, 여기도 지금 헐거움 끼워 맞춤에서 좀 많이 헐거운 애가 있고 좀 덜 헐거운 애가 있다. 좀 많이 헐거운 애는 뭐냐? 뒤에 숫자가 큰 애가 좀 많이 헐겁다. 왜냐면 뒤에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차의 등급이 크다는 얘기니까,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차가 갖고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숫자가 큰 게 헐겁다. 그러면 이제 요 숫자로 봤을 때는 위로 갈수록 헐거움이지만 좀 더 이제 안 헐거운, 좀 뻑뻑한 상태로 가는 거고, 요 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은 요 뒤로 갈수록 뻑뻑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앞으로 가면 헐거워지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중간 끼워 맞춤은 이제 중간 끼워 맞춤에 속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등급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H6를 했는데 난 이번에 중간 끼워 맞춤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서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설계적인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여기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다 이제 많은 이제 공차표를 보고 실제 이제 공차를 내가 조합을 하는 거죠. 이거하고 했을 때 서로 크로스되는 영역이 얼마냐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장비류, 기구류들은 이제 요걸 보고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특수한 목적에 있어서 네가 이제 공차량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이제 공차 클래스들을 조합을 해서 네가 만들어서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무조건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은 요 표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요 표에서 쓰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너네들이 편하게 쓰세요라고 해서 조합을 미리 만들어 놓은 세트다.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미리 구성해 놓은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실무에서 내 목적에 맞는 이제 정확한 뭐 젬세량이라든가 틈세량들을 내가 정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공차 범위를 내가 디테일하게 정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공차 클래스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구멍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를 본다? 아래쪽에 있는 축 기준의 끼워 맞춤. 그래서 나 지금 구멍 설계하고 있는데 이 구멍에 껴지는 축은 H6라고 정하자. 그럼 H6로 정했으면 헐거움을 할 거면 이 중에서 하나 골랐어 이제. 나 좀 빡빡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더 빡빡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뒤로 가야겠지. 뒤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장 빡빡한 거는 H6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서 씁니다. 난 많이 헐겁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F7이 되겠죠. 나 중간 단계 G7을 쓸까? G6을 쓸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게 이제 요 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요렇게 표가 돼 있는데, 요 표로 구성된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제 어떤 식이 된다.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고, 보통 끼워 맞추면 되고, 억지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끼워 맞춤 설명할 때 썼던 자료인데,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알파벳이 H면 0. 그쵸? H면 0인데,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의 직경을 표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 대문자니까. 그러면 0에서 쭉 되면 기준이 되는 구멍의 직경이 점차 커진다. 그렇죠? 점차 커진다. 그리고 0에서 이제 뒤쪽으로 쭉 알파벳 뒤쪽으로 가면 기준이 되는 구멍의 직경이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축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H6 20파이의 H6의 공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알파벳이 점점 이렇게 뒤로 가면 이 축보다 훨씬 더 구멍이 작은 상태로 이렇게 온다. 공차 범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간 끼워 맞춤, 보통 끼워 맞춤을 이제 보면은 공차가 어떻게 겹치는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중간 끼워 맞춤이죠. 그리고 이제 축의 공차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축을 가공을 하는데 축이 이렇게 가공됐어. 축이 이렇게 가공됐는데 요 앞에 있는 공차 범위에서 얘 구멍은 이렇게 가공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틈새가 발생을 하죠. 헐겁다. 그렇죠? 근데 같은 공차역인데 이번에는 축 구멍이 이렇게 가공되고 축은 어떻게 가공돼? 이렇게 가공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죬새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중간 끼워 맞춤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구멍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 거고, 이거는 축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구멍이 20의 H7으로 고정이 됐을 때, 축이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쭉 가면 점점 축이 작아지니까 헐거운 상태가 되고, 보통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겹치게 된다. 그래서 죬새랑 틈새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제 억지 끼워 맞춤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H가 0이고 기준에서 뒤로 가면 축의 직경이 커진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 축의 직경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구멍일 때는 이제 직경이 커진다인데 얘는 축일 때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구멍과 축은 이제 애당초 개념 자체가 반대. 솔리드 속이 꽉 차 있는 부분이 반대니까 반대로 적용되는 건데 이걸 지금 헷갈려하는 학생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옛날 자료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번에 새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차의 값은 IT 공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이제 A, B, C, D 앞에 이제 공차역의 위치, 그 위치 값, 알파벳에 따라서 이제 공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표가 나와요.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요 표를 가지고 이제 공차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H7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IT 공차 표에서 7등급을 봐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공차 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조합을 해서 이제 표를 만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끼워 맞추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요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B10으로 조합하면 요 범위 내에서 B10으로 조합하면 공차 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건 전부 다 미크론이에요. 여기 뭐 180도 따라서 180mm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미크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범위가 쭉 나온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차를 볼 때는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이제 이 표예요. 이 표를 봐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알파벳, 이게 지금 구멍에 대한 거고 이제 이게 축에 대한 것도 있겠죠. 들어가면 이제 축 공차역 클래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거 여기 정리된 것도 앞에 보면 뭐냐 상용하는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지껏 산업이 진행되면서 써왔던 것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 A가 없죠. 그럼 아까 A부터 나왔는데 A는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써보니 A라는 등급은 그렇게 쓸 일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선 빠진 거예요. 만약에 나 A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이 표를 못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먼저 드렸던 요 표에서 여기서 이제 A로 가는 거예요. A로 가서 여기서 내가 지금 적용하는 직경이 얼마지? 만약에 내가 이제 20mm다 그러면 18에서 24
요 사이에서 적용되니까 공차는 플러스 300미크론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이게 300미크론이니까 이제 0.3이죠. 0.3mm. 플러스 0.3mm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플러스 0.3mm에서 시작을 하고 플러스 0.3mm에서 이제 공차 범위는 공차 값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등급을 내가 7등급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20이었으니까 쭉 오면 7등급이 쭉쭉쭉 21. 그러면 이제 이것도 미크론이죠. 그러면 이제 0.021 0.021mm를 이제 공차 범위를 더 더해줘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게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 이제 0.3이니까 그러면 이제 0.321 이렇게 되겠죠. 공차 범위가 0.3에서 플러스 0.3에서부터 플러스 0.32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들어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제한사항이 걸리는 건 이제 공차 위치를 정의하는데 구멍 같은 경우는 A부터 JS까지는 모든 공차 등급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차 등급은 이제 0이라고 0은 빠지고 1에서부터 18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이제 J, K, M, N, P, Z는 사용할 수 있는 공차가 등급이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J는 6, 7, 8등급만 쓸 수 있습니다. 6, 7, 8등급만 써라고.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8 이하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쓰고 9 이상은 여기 있는 값을 초기 위치가 달라요. 9 이상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8 이하 뭐 8 이하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것도 있죠. P-ZC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7 이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넘어서서 이제 PR에 타면은 얘는 공차 등급 8등급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지 7등급 이전 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도 해요. 반면에 이제 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축 같은 경우는 이제 A부터 JS까지는 전체 공차 등급이 사용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중간에 J하고 K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차 등급이 좀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지만 그 뒤로 오면 이거는 이제 구멍하고 다르죠. 구멍은 8등급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축 같은 경우는 전체 공차 등급이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차이점도 있다. 그런 거 인지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영상이 잠깐 좀 깜빡할 거예요. 깜빡하는데 제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오타 수정해가지고 뒤에 이어서 다시 찍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설명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이게 공차 위치를 표시해주는 표예요. 이거 가지고 조합해서 쓰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JS를 기준으로 해서 앞하고 뒤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공차가 적용되는 위치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수 허용차 ES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치수 EI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이다.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다. 적용되는 이제 공차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공차의 시작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건데 얘는 이제 위치수 허용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숫자가 의미하는 위치가 위치수니까 얘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고 여기서 공차를 내가 이제 뭐 7등급이다 8등급이다 하면 요 아래쪽으로 적용을 한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JS까지예요. 그 위치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JS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I라고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제 공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공차 범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있는 이 수치는 여기에 대한 거예요. 이 위치예요. 이 위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7등급이다 6등급이다 하면 공차가 어디로 적용된다? 요 위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특수한 조합의 이제 공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JS까지는 이제 요 위의 방식
그래서 이게 요 위 표에 써 있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위치수냐 아래치수냐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은 반대로 이제 여기 JS까지가 이제 아래치수 형체입니다. 이제 구멍은 이렇게 되죠. 구멍은 이제 뭐 이렇게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테죠. 이제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구멍이란 거 이렇게 뚫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진짜 도면 그리면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여기 이제 해칭 들어가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얘가 이제 만약 공차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JS까지는 이제 이게 아래치수 형체잖아요. 아래치수 형체면 어디냐? 여기를 뜻해요. 그리고 공차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J부터, 그러니까 JS 뒤죠. J부터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위치수 형체다. 즉, 이제 얘는 여기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차값이 이렇게 적용된다. 요건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요 표를 활용해서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특수한 조합에 이제 끼워 맞춘 공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요 표에 없는 것 같은 경우, 요 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보고 값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설계들이 좀 좋아지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설계를 할 때마다 이제 공차를 계산하는 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끼워 맞춘 공차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차 값을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산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면 작성하는 시간이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실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보고 학생 단계까지는 막 끼워 맞춘 공차 뭐 H7이다 뭐 G6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도면에다 기입을 하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기입하면 이제 말 나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긴 한데, 뭐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끼워 맞춤을 이제 공차 클래스로 하는 거는 이제 설계자가 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면에다가 막 이제 내가 H10을 쓰겠다라고 H10을 쓰면 이걸 결국은 이제 값을 누가 봐야 되냐면 작업자가 봐야 돼요. 가공 작업자가. 그럼 가공 작업자는 이제 내가 H7이다, 뭐 H1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가공 작업자가 이 공차표를 갖고 와가지고, 축의 지름이 어디에 들어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H7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H7이면 여기네.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네. 축의 직경이 20이니까 이렇게 되네. 공차값이 이렇게 되네. 이런 확인을 누가 해야 된다? 가공 작업자가. 그러니까는 가공 작업자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설계자가 현장 작업자의 시다예요. 우리나라 취급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안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실무할 때 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상사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결국 설계는 생산 작업자의 보조 작업자일 뿐이다. 생산 작업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맞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풍토는 그래요. 본인도 설계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룰을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외국은 그냥 H7 적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건 생산 작업자가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냐 이거죠. 외국도 보면은 그냥 H7 적어요. 왜? 애당초 그렇게 하기로 생산 작업자하고 설계자하고 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만들어진 건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생산 작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생산 작업자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성질이 좀 지랄 같아요. 더러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조잖아요. 물론 노조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노조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조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노조가 독특한 노조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라기보다 집단 이기주의제가 겁나 강해요. 우리나라 노조가. 이런 식으로 생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강성이 돼버리다 보니까 모든 노조가 아니라 귀족이야, 귀족. 모든 일들을 자기네들 편의에 맞춰줘야 돼. 생산 작업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난 힘든 일을 몸 써서 힘든 일을 하니까 나머진 니들이 다 맞춰 나한테. 귀족도 그런 귀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산 노조가 뭐 얘기하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억지라고는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뭐 하냐면 설계자가 H7 써야지 그러면 H7을 하고 설계자가 이 공차표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 값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값을 풀어서 도면에다 적어줘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H7이라는 기호를 못 쓰게 해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이었으면 말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H7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공짜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불량 납니다. 공짜값 적어 쓰기로 한 건데 왜냐하면 가공 작업자가 이 값을 보고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이후에 후처리가 들어가죠. 후처리, 뭐 피막 처리, 도금 처리 그런 게 들어가죠. 그럼 도금이 올라가잖아요. 후처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후처리 올라간 것 때문에 공짜값이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가공 작업자가 이후에 후처리를 뭘 할 거다. 그리고 어디서 후처리를 할 거다를 알아주고 그 후처리 작업자랑 얘기를 해서 야 후처리하면 공차가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를 확인해가지고 가공 작업자가 그것만큼 감안을 해서 가공을 해야 돼. 원래 원칙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설계한테 뭐라고 해. 참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 작업자들은 난 그래서 제가 눈에 있잖아요. 학원 강사들 중에 유독 가공 작업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친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착착 좀 합시다. 설계가 무슨 가공 시다야? 설계는 설계예요. 그리고 설계 이론은 설계 이론이고 아니 공차 클래스 H7으로 적기로 했으면 H7으로 적고 끝나는 거고 뒤에 후처리에 도금이 올라가든 말든 그거 가공 작업자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생 양아치들 어디서 양아치 근성들만 잔뜩 배워가지고 작업자들이 아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부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대표라는 사람부터 와가지고 야 생산 작업자가 얘기했으면 그 얘기 들어줘야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회사 대표라는 그렇습니다. 뭐 회사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설계 부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식구 챙기지 않고 지도 생산한테 까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심하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챙기셔야 될 거예요. 본인들의 위치를, 포지션을. 그나마 이제 요새 좀 상황이 좋아지는 건 워낙 설계가 이렇게 천대를 받다 보니까 요새 젊으신 분들 중에 설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설계를 하겠다고 맘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계자들이 빛이 보이는 건 뭐냐면 요새 회사에서 설계를 워낙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설계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만 더 설계 구하기 힘들어지면 이제 모셔갈 거예요. 설계를. 네. 제 주변에서도 요새 설계하는 사람 지금 구하기 힘들다고 난리거든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만 더 기다리면 설계자들의 입김이 좀 세지지 않을까. 근데 그 입김이 세져가지고 또 설계가 좋다 그래가지고 또 설계 인원 막 늘어나면 다시 또 다운될 겁니다. 이게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네. 지금 설계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계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점이 됐고, 그래서 설계를 꼭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설계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지금 이제 설계자들의 이제 입김이 세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절히 설계를 배워놓으시면 그래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실력을 키워놓으시면 몇 년 후에는 조금 좋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지금 아마 이제 구인 사이트에서 이제 선배들 설계자들한테 질문 올리면 설계자들 밤늦게 일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천대 받습니다. 도망가세요. 지금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마냥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도 그랬고 이 전 단계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설계라는 게 제가 대학 때 설계가 붐이 일어가지고 설계하면 돈 벌 수 있다 해가지고 붐이 일어나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너도 나도 설계야.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설계자 구하기 쉬워지니까 설계자에 대한 대우가 떨어졌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설계는 다 도망가세요 하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은 설계자 구하기 힘든 시점이 됐어요.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회사에서는 설계자는 어떻게든 필요하니까 설계자의 대우는 조금씩 지금도 보여요. 눈에 보여요. 구인 광고나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신입은 아니지만 경력자들에 대한 대우가 올라가고 있어요. 경력자들 대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경력 뽑습니다라고 하면 그 연봉 보면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점을 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점을 치는 순간 그 고점에 올라가 있으려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설계 실력을 키워놓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본인이 능력을 인정받을 만큼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 늘상 얘기하죠. 자격증 합격하려고 그냥 자격증 시험 간신히 합격하는 수준으로 공부하겠다. 그럴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설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이론을 알고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학습을 하실 거면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는데 그렇게 학습 안 하실 거면 그냥 때려치세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설계자의 대우가 좋아진다 그래도 그렇게 쥐뿔도 모르는 사람은 엉터리로 배운 사람들은 대우 안 해줍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 끼워 맞춤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많아요. 이 기호를 못 쓴다라는 거는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엿먹어라 하고 이 기호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외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바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호를 딱 갖다 붙여 놓으면은 연락 옵니다. 풀어서 써주세요, 제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외주로 알바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쪽에서 아이씨 그 풀어 써야지라고 뭐라고 저한테 욕은 못 하거든요. 욕은 못 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사정해요. 그거 저기 공차 클래스로 적어주시면 저 현장 작업자한테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제발 풀어 써주세요. 아직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설계자들이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담합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거 우리 공차역 클래스 못 쓰게 하면 도면 안 그릴래요. 그러면서 배째요. 등 따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공 작업자 하면 사람이야? 설계는 사람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로 이제 끼워 맞춤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춤을 선정하는 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설계에서 내가 이제 이 끼워 맞춤 부분에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마찰력이 얼마가 되는가, 마찰력이 되려면 여기 지금 있는 이제 다 있는 면적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원래는 이제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기구나 장치에 따라서 다 공차의 범위는 달라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요 공차 요 표를 보고 내가 했다 그래도 그게 내가 지금 설계하는 기구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유수한 케이스인데 라고 해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공차 수정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 공차 수정이 들어간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회사에서 우리 회사만의 공차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끼워 맞춤 공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회사만의 노하우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유닛을 만들어도 이 회사는 좀 잘 만들어. 뭔가 동작이 잘 돼.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 가보면은 이 공차가 표준 공차표가 아니라 자기 회사만의 그 공차표가 있어요. 이런 유닛에는 공차 얼마, 끼워 맞춤 공차 이렇게 딱 따로 정해져 있는 이제 공차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저 공차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 KS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이거를 참고하는 거는 이제 표준, 아무것도 없는 기준 상태에서는 이제 이 표준 공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끼워 맞춤 공차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KS 규격을 보면은 이 이제 공차 값들 여기 지금 막 나와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원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IT 공차 등급, 그것도 이제 그 값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실제 KS 규격에는 공식도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린 이 표는 이게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는.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KS 규격 열람해 보시면 거기에도 오타 많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값들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몇 개는 제가 수정해서 넣었거든요. 여기서 발견하고 수정해서 넣었는데 저도 하면서 오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 한번 뭐 해보시면 좋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2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상용하는 이제 공차 등급 클래스, 공차역 클래스 이거를 했는데, 원래 이거를 회사 가서 이제 자기만의 공차표를 만들 때 이거를 쭉 적어요. 앞에 이제 클래스를 쭉 적고 여기서 B다 그러면은 이제 요 표에서 B로 가요. 대문자 B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B로 가요. B로 가서 여기서 처음에 플러스 14 0.14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죠. 140 이렇게 플러스 140. 거기서 이제 위쪽으로 180 나오는 거는 이제 B의 10이라 그랬잖아요. B의 10이니까 여기서 0에서 3까지니까 여기서 10, 40이죠. 이거 가지고 일일이 저거를 하나씩 한번 만드는 시간 날 때 한번 자기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계산해서 일일이. 선생님 그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탁탁탁.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회사 때 만들었던 거 지워버려가지고 지워버린 게 아니라 회사에서 두고 왔어요. 네, 개인적으로 갖고 올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KS 규격에서 저기 오타 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여기 있는 거 정리하면서 몇 개 찾아가지고 다 수정해가지고 올린 거고 한 건데, 솔직히 이 표는 이제 제가 계산하진 않았어요. 웬만한 거 다 카피하다가 여기 값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이제 상용 공차표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해보는 게 해보면은 직접 저 조합대로 한번 해보면은 그 원리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것도 좋은 이제 학습 방법이다. 이제 제가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얘기하니까는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고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뭔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공차표, 나만의 공차표도 한번, 공차역 클래스 표도 만들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끼워 맞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치수 기입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